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척추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을 1만 명은 넘게 수술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척추관 협착증은 그 수술 환자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척추관 협착증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척추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행동만 하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정해진 병원, 하나의 병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는 거예요. 수술이나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전에는 척추 질환,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면 수술하면 땡, 아니면 시술 받으면 땡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이야기고, 그 생활의 패턴이 어느 정도 노령화돼서 줄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70, 80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고령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관 질환은 계속 반복적인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에서 꾸준히 병원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환자를 수술했을 때 그 학술적으로 그것을 체크하는 포인트를 보면, 수술 전, 수술 직후 6개월, 1년, 2년, 5년을 체크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면, 이 환자가 질병이 있을 때 그걸 치료를 했더라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5년이나 뭐 10년이 지나야지 그것이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나빠지는 과정을 갖다가 또 다른 데 생기기도 했다가 하는 여러 과정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는 재발이나 다른 척추 질환이 생기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척추 퇴행성 질환과 관련돼서 진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통 소염제를 많이 먹으면 위가 상한다든지, 아니면 진통제는 진통 효과 말고는 치료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어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이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진통 소염제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제예요. 물론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진통제 역할도 하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약이 굉장히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통증이 줄기도 하지만, 수술 후에 내 몸이 회복된 데는 염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 또는 퇴행성 관절 질환들을 회복시키는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내 척추가 또는 퇴행성 관절 부분이 수술 후에 내 몸이 충분히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행성 질환이 생겼으면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척추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 걷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등산이나 자전거 등은 척추에 좋은 운동이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운동들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상태에 맞고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허리가 아팠다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무거운 거 든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오랫동안 장시간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건 안 좋은 자세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분들이 가사일을 할 때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뜻 보면 허리를 많이 쓰지 않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내가 팔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동작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꾸준한 재활 운동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세 교정.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교정은 평상시에 자기가 앉는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척추를
맞춰주는 쿠션이나 아니면 맥켄지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척추 관절을 맞춰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근력을 키워주고 관절을 맞춰주는 꾸준한 재활 운동들, 뭐 걷기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나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척추의 운동은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계속 해야지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일반인들에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의사분들이 척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키워진다 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키워져요. 원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5가지를 열심히 지키다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돼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동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질환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 파트 분야에서도 중요한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미래에는 척추관 협착증은 굉장히 중요한 의학의 분야가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 본인의 삶의 라이프 퀄리티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균 연령이 증가되고 노인의 퍼센티지가 증가되면 될수록 이 질환은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퇴행성 척추 질환 자체가 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거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척추관 협착증이 될 거예요. 지금은 60, 70, 80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에 꾸준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5가지 문제는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통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그러면, 그러지 않고 문제가 해소가 됐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꾸준히 관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척추 질환은 수술만이 답이 아니에요. 시술만이 답이 아니고 비수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척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수술, 수술, 운동, 재활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청담 해리슨 병원을 찾아주세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질환은 예전에는 한 번의 수술이나 한 번의 시술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이 척추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운동,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재활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